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코로나 부양책 예산 결의안이 하원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다수표를 얻어서 결의안이 승인되었는데요. 예산안이면 예산안이지 이 예산 결의안이라는 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현재 3차 경기 부양안을 둘러싼 백악관과 양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준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조사에 응답한 3분의 1 이상의 사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원에서요,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수요일 하원이요,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제 법안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원 2명의 이탈표가 있었고요.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찬성 218표 대 반대 212표로 예산 결의안이 승인되었는데요.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요, 예산안 자체가 아니라 예산 결의안이라는 겁니다. Budget Resolution,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산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Budget Reconciliation,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예산 조정권 정도가 될 텐데요. 의회에서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빨리 결정하는, 말하자면 법안 통과하는 데 있어서 패스트 트랙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특정 사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결의하는 것이 예산 결의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을 같이 통과하면 그때 이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즉 예산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예산 조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하원에서의 표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해당 사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바로 일반 법안의 통과와는 달리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상원에서 60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단순 과반인 50석의 동의만 받으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전체 플랜을 놓고 봤을 때 첫 단계인 예산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는 그런 소식인 거겠죠. 그래서 상원도 이제 이 똑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상하원 양원이 코비드-19 3차 경기 부양안을 포함하는 그 내용으로 예산 조정권 행사를 승인하는 표결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만약 이 과정에서 상원에서요, 50대 50 동률의 결과가 나오면 아시는 바대로 민주당의 지금 부통령이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현재 민주당, 공화당 모두 50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거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를 자신할 만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마뜩지 않은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냥 자신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은요, 여러 방송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예를 들어 1,400불 직접 지원에 관해서도요, 금액이 적절한지, 그 대상을 정교하게 정한 건지에 대한 그런 사안들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방정부의 이 최저임금을 15불로 올리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민주당에서도 그 당내의 의견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화당의 입장이 궁금할 텐데요. 공화당 의원들은요, 의회가 승인하는 다른 예산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너무 비싸다라면서 반대를 해왔죠. 그리고 특히 이번 진행 방식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초당적 어떤 협력 의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인데요. 대통령은 이 협상 의지를요, 본인의 어떤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공화당이 코로나 부양안과 관련해서 또 상원의원 10명이죠. 공화당의 상원의원 10명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큰 부양안, 그리고 공화당은 그의 3분의 1 정도에 미치지 않는 6천억 불 수준의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요,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협상을 할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1,400불 직접 지원금에 대해서는요, 어떤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수정에 동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밝히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양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 부양안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공화당 민주당의 조정,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코로나 부양책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소기업들이요, 특히 이 소수계 인종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어떤 서베이, 조사 결과를 연준에서 발표했고요. 그에 대한 로이터의 기사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발표된 연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미국 중소기업 대다수가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유색인종들이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또한 신용거래, 론을 받는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신용거래에 있어서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요, 정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대략 10,000개의 중소기업 중에 95%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응답했고요. 매출이 감소했다는 그런 응답도 다수였습니다. 게다가 46%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직원을 줄여야 했다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실제 조사에 답한 기업들 중에요, 3분의 1 정도는 정부의 도움이 앞으로 없으면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경기 부양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이와 같은 발표는 부양안 처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요, 조사에 답한 기업들 90%는요, 긴급 자금을 융통받는 데 있어서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모색해 왔다라고 했는데요. 보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출인 PPP 자금에 지원한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었고요. 그러나 이 PPP 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금만으로는 직원 감축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PPP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들 중에 대략 46% 이상이 회사 인력을 감축한 것만 봐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 PPP 지원 자금을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까지 합친다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인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연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유색인종이 소유한 기업이 백인 소유의 기업보다 향후 이와 같은 지원금, 론 등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런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도 있네요. 또한 1차 PPP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유색인종이 소유한 사업체에는 지급되지 못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2차 PPP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이유로 인해서 마이너리티, 유색인종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난은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더 심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네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버튼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좋은 소식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